안녕하세요. 건강한 뉴스를 전달해 드리는 건강뉴스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양파입니다. 양파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는 달면서도 쌉쌀한 맛을 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양파는 건강에 매우 좋은 식품입니다. 허준의 동의보감에서는 양파는 호총이라 해 성질이 따뜻하고 맛이 매우면서 음식이 소화되게 해 위로 몰린 기운을 내린다. 또한 오장의 기에 두루 이롭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파에는 소화를 돕는 섬유질이 풍부하여 장 건강에 이롭습니다. 섬유질은 장 내 세균의 건강한 균형을 유지하며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더불어 양파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항바이러스, 항균, 항진균 효과가 있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감기나 다른 감염병에 걸릴 위험을 줄여줍니다. 피부 건강에도 양파는 유용합니다. 양파에 포함된 비타민C와 항산화제는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성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양파의 가장 대표적인 효능은 무엇일까요? 영상을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는 암 예방입니다. 양파와 마늘 등을 섭취하는 것만으로 암을 예방한다는 사실이 이탈리아 연구팀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이탈리아 마리오 네그리 약물연구소의 카를로타 갈레오네 박사와 연구팀은 양파와 마늘의 섭취가 구강, 후두, 식도, 결장, 유방, 난소 및 신장과 같은 신체 여러 부위에서 발생되는 암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이탈리아와 스위스에서 행해진 암 관련 연구 데이터를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매주 7인분 이상의 양파를 섭취하면 양파를 먹지 않는 경우에 비해 결장암에 걸릴 위험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장암 이외에도 양파와 마늘을 많이 먹으면 구강암, 인두암, 신장암, 난소암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혈관 건강입니다. 양파에는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해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케르세틴은 플라노보이드 계열 식물성 색소입니다. 대표적으로 혈관 벽의 손상을 막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입니다. 미국 A&M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매일 양파 반쪽 이상을 섭취한 사람은 HDL 콜레스테롤이 30% 증가했습니다. 아울러 항산화항 돌연변이 효과도 있어 유해 물질을 몸 밖으로 내보내고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기르는 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혈압을 낮추고 당뇨병을 예방입니다. 양파는 혈관에 낀 나쁜 기름을 제거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서울의료원이 고혈압 환자 58명에게 4주 동안 양파즙을 복용시킨 결과 이전과 비교해 수축기 평균 혈압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대학교 연구팀은 양파 섭취와 공복 혈당 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결과 양파 섭취 전 공복 혈당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양파 효능은 케르세틴이라는 항산화 물질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케르세틴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 혈관의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축적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당뇨, 고혈압 등의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떻게 먹어야 암 예방, 혈관 건강, 고혈압에 좋은지 여부입니다. 양파를 가장 올바르게 섭취하는 방법은 생으로 먹는 방법입니다. 양파를 생으로 먹으면 건강에 더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양파의 황화알릴 성분 때문입니다. 황화알릴은 체내에 흡수되면 알리신으로 변합니다. 알리신은 혈액순환을 돕고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며 면역력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황화알릴은 케르세틴과 달리 열에 약합니다. 때문에 70 이상에서 가열하면 황화알릴 입하게 돼 알리신을 섭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알리신은 양파 특유의 매운맛을 냅니다. 따라서 매운맛을 제거하고 싶다면 썰어서 실온에 15분에서 30분 정도 보관한 후 사용하면 됩니다. 반면 케르세틴은 열에 비교적 강한 편이기 때문에 굽거나 튀기거나 볶거나 끓여도 크게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몸에 좋은 양파와 상극인 음식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양파와 상극인 음식 3가지와 함께 최고의 궁합 3가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파와 상극인 음식 첫 번째는 꿀입니다. 양파는 특정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소화 과정에서 가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감한 사람들은 양파를 섭취한 후 소화 불량, 가스 형성 또는 쏙쓰림 같은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꿀도 고당 함량이 높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에게는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두 성분을 함께 섭취하게 되면 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으며 소화 시스템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양파와 꿀의 조합은 몸의 pH 균형을 깰 수 있습니다.
양파는 알칼리성 식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꿀은 약산성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성분을 동시에 섭취하면 몸의 pH 균형이 깨질 수 있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양파와 꿀의 조합은 특정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양파에는 특정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반면 꿀은 다른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두 성분이 함께 섭취되면 몸이 필요한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파 주스를 드시는 분들 중 그동안 매운맛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꿀을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꿀 대신 이것을 대신 넣는 게 좋습니다. 양파와 최고의 궁합 첫 번째는 사과입니다. 양파와 사과라는 이야기에 의외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퀘세틴 성분이 양파와 사과를 최고의 궁합으로 만들어줍니다. 식이섬유가 많아 장 건강에 좋은 사과에도 퀘세틴 성분이 많습니다. 미국 뇌졸중학회는 여성 갱년기 이후 뇌졸중이 급증하는 것을 파악하고 사과를 즐겨 먹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뇌졸중 발병률이 52% 낮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사과의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작용을 합니다. 양파, 사과의 퀘세틴은 몸에 나쁜 활성산소가 정상 세포를 침범해 염증으로 악화되는 것을 예방합니다. 상처 치유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양파, 마늘, 대파 등 백합과 채소가 위암 발생 위험을 낮추는 이유도 이런 항산화 효과 때문입니다. 양파는 크롬 성분도 많아 밥, 면, 빵 등으로 들어온 몸속 탄수화물 대사를 도와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인슐린 작용을 촉진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양파즙을 만드실 때 꿀을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이제부터는 양파 1개와 사과 1개의 비율로 양파즙을 만들어 드시면 좋습니다. 양파와 상극인 음식 두 번째는 양파튀김입니다. 맥주 안주로 혹은 간식으로 양파튀김을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양파는 튀김으로 할 경우 영양소가 크게 파괴됩니다. 양파튀김은 고온에서 튀겨질 때 이러한 영양소의 대부분이 손실됩니다. 따라서 양파튀김은 생양파에 비해 영양 가치가 크게 감소합니다. 또한 양파튀김은 튀김 과정에서 많은 기름을 흡수하게 되므로 지방 및 칼로리 함량이 크게 증가합니다. 이로 인해 체중 증가, 심혈관 질환의 위험 증가와 같은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온에서 튀기는 과정에서 아크릴아미드와 같은 유해 화합물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아크릴아미드는 암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튀김 음식은 일반적으로 소화가 더디며 양파튀김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기름진 음식은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위장 장애나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양파와 최고의 궁합 음식 두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유황 화합물과 베타카로틴이 들어있어 노화암, 심장병 등의 성인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브로콜리에 함유된 설로라판과 인돌 화합물 역시 항암 작용을 합니다. 특히 인돌은 에스트로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유방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브로콜리는 비타민C를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는 식품입니다. 비타민C 함유량이 무려 레몬의 2배, 감자의 7배, 귤의 6에서 7배에 달할 정도입니다. 따라서 피부 건강에 좋고 감기 예방에도 좋습니다. 브로콜리를 삶을 때에는 끓는 물에 소금을 약간 넣고 줄기부터 넣어 삶으면 비타민C의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를 활용해 요리할 땐 양파와 함께 올리브유 기름에 볶으면 좋습니다. 브로콜리는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인터페론의 분비를 촉진하는데 양파와 함께 먹으면 이 작용이 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양파와 상극인 음식 세 번째는 새우입니다. 양파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다 보니 새우볶음밥을 하거나 새우튀김을 할 때도 같이 활용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양파와 함께 새우를 섭취하는 건 결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양파에 있는 초산이 새우와 반응해서 초산칼슘이라는 걸 만들어지게 됩니다. 초산칼슘은 자주 섭취하게 될 경우 결국 결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우와 양파를 함께 요리를 해서 섭취를 하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양파와 최고의 궁합 음식 세 번째는 감자입니다. 양파는 알칼리성 식품으로 마그네슘, 철분, 칼륨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비타민C와 비타민 B가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양파는 유황과 당분이 주성분이며 양파의 매운맛은 강한 항균 작용을 하며 비타민 B1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감자와 양파는 식욕을 증진시키므로 함께 먹으면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파와 감자는 볶음을 할 경우 맛도 좋고 영양도 좋은 반찬이 됩니다. 끝으로 양파를 더 건강하게 섭취를 하고 싶으시다면 양파 껍질도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양파는 중심부에서 바깥쪽으로 갈수록 케르세틴의 함량이 많아지는데 특히 겉껍질에 가장 많습니다. 덕성여대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케르세틴은 양파의 바깥쪽 부분으로 갈수록 함량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따라서 양파를 먹을 때 껍질도 섭취하면 케르세틴의 건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다만 양파 껍질을 그대로 먹긴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조리법이 필요합니다. 육수를 낼 때 양파를 껍질째 넣거나 말려서 가루로 만드는 방법이 좋습니다. 양파 껍질은 열에 센 편이기 때문에 가열해도 영양소가 파괴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양파 껍질을 사용할 때는 갈색 겉껍질과 함께 살짝 색이 비치는 두 번째 껍질까지 사용하면 좋습니다. 제가 준비한 양파와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던 분들이라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